24옥수님과 26순자님을 합친 파트예요. 26순자님의 연주. 저처럼 이렇게 막귀인 사람이 들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입으로 흥얼흥얼 됐던 것 같아.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요. 첼로 소리 자체가 좋기도 하고 순자님의 연주가 좋았을 수도 있겠지. 26순자님은 지금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는 거겠죠? 자기소개 때 충분히 어필을 할 법도 한데 그때 환경이 이렇게 막 비오고 약간 천막 같은 거 하고 저기서 막 연주를 하고 이러긴 어려웠겠어요. 약간 옥순들을 모은 것도 있고 또 예술인들을 모은 것도 있고 약간 뜬금없게 11영숙님 24옥순 여기서 우는 마음 그녀가 보기엔 순자들을 너무나 가진 게 많고 나는 발버둥 치는 것 같고 저도 실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능에 맞는 지원을 받아서 재능에 맞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연주자로 살다가 그 직업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전할 수 없고 지금 최소한 지금은 중고 대학교 이렇게 계속 쭉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재능을 찾아서 지원을 받아서 그게 현재 업이 된 사람들이니까 이게 참 공교롭게도 지금 4명이 있는데 나머지 3명이 다 예술가야. 팀을 운영하고 있는 순자, 예술의 전당에서도 개인 공연을 하는 독주회를 하는 순자 뭐 이렇게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옥수님 입장에서는 위화감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좀 많이 결이 다르니까 고급져 하고 막 23 순자님도 사람들이 또 26 순자님이 메인으로 연주를 하고 23 순자님이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그런 공연을 하는 그렇게 소문을 듣고 모여들고 여기서 권이 뭐 아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악기를 챙겨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24 옥수님은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마침 공교롭게도 이 위치였고 권의 반응이 많이 달랐지. 24 옥순에게 지금 권이 좀 애증의 캐릭터가 되는데 나는 이미 넘어갔고 나는 개구리화 완료야. 알고 보니 별거 없는 허세남 개구리 됐네. 팔딱팔딱 허세남 개구리 됐네. 개구리화가 뭐예요? 왕자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다가 이 사람이랑 뭐 사귀게 되니까 갑자기 개구리로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권이 일침도 가하고 신발 냄새도 권 사건이었고 권이 그렇게 하지 마라. 뭐하러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관심을 꺼버렸단 말이지. 24옥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고 손에는 또 잡히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24옥수님 입장에서는 권이 가장 공략 가능하면서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보면 24옥수님에게는 강은 일단 뭐 이번에 갔다가 완전히 끝났고 김은 애초에 김님이라고는 말했지만 김은 23 순자님을 여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광신도인데 어딜 지금 그 광신도를 이쪽으로 귀의시키려고 안 되지. 그쪽 잘 믿으시라고 해야 되고 나는 개구리 됐네. 유는 지금 25옥순 11영숙 뭔가 확실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미 끌리고 있고 한에게 갔다가 자존심 상하고 왔지. 제갈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게 나 제갈인데 권은 그래도 나한테 왔던 사람이야. 그러면 24옥수님 생각에 이제는 정말 그나마 이제 많게 갈 수 있는 건 권 나 제갈인데 나는 개구리가 됐어. 제갈은 지금 24옥수님 입장에서는 좀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람 같다는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면 이게 권이 그나마 이성적으로 보이고 이 사람에게 어떤 승부욕이 생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권에게 쓴소리를 한번 들었었지. 24옥수님이 여기서 자신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좀 그렇고 여기서 이 분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 순자님에게 보여주는 이런 반응들 내가 치는 장난들에게 돌아오는 반응들 내가 결과적으로 짜장을 먹고 있는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너무나 나에게는 적대적이라고 느끼니 실제로 적대적인 건 아니죠. 지금 적대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문제는 허세를 부렸지만 어쨌건 24옥수님에게 호감을 가지는 나 같은 사람은 이성적으로 어필을 못해. 제갈도 이성적으로 어필을 못해. 지금 24옥수님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인데 이성적으로 어필이 안 된대. 물론 공교롭게도 이성적으로 어필이 안 되는 사람만 다가갔을 수도 있는데 다가가면 어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밀당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지. 어느 정도 매력 있는 사람이 밀당을 해야 24옥수님의 마음을 얻는데 편안함, 안정감을 재미없음으로 인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 옥수님이 극복해야 되는 딜레마 같아요. 편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이 격동이나 아니면 불안을 설렘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르겠어. 이게 편집의 결과에서 그런가? 실제로 보면 나은님, 제갈님이 또 다른 모습인가? 방송으로만 보면 이 두 사람 다 괜찮은데 그렇게 막 여기서 권은 이거를 막 촬영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다들 막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고 모여서 막 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본업을 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촬영을 해. 24옥수님은 24기 때 어땠어?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방송에 나오니까 악플을 받았잖아요. 저게 카메라 세례가 좀 다른 느낌의 카메라 세례였지. 그때 이제 24기 때 나름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지금 26순자는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 조금 과장해서 존경까지도 받고 있단 말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했을 때 적대감 아니면 뭐 놀림감, 지금 거의 결과적으로는 짜장 이런 상황인데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저런 거잖아요. 24옥수님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저렇게 옥순 멋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물론 사진이랑은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지금 옥수님이 내세울 수 있는 게 24기의 잘못된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거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악보가 없어서 그렇고 나는 뭐 감동해서 박수를 막 치고요. 그렇게 막 다들 감동해서 박수와 환호 그리고 촬영, 이 사람들의 막 박수 환호 이런 과정에서 건도 막 여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24옥수님은 때부터 좀 생각이 복잡하겠지. 감동하기에는 지금 이 솔로 나라에서 현실도 그렇고, 24옥수님은 지금 여러모로 속이 상한 상황에서 나아가 산책을 하러 나가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짜장면을 먹은 24옥순, 네가 고독정식을 먹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 난님은 다 이제 자기가 다 24옥순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난님은 약간 특별의 병이잖아요. 나는 특별해. 특별병에 걸려 계시다 보니까 자신은 특별하고 나는 24옥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아주 그냥 귀엽네 하는 느낌으로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결국 나님이 24옥순에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나는 23옥순한테 했던 얘기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렇게 23옥순과 정리했다. 24옥순님도 미스터한이 나한테 거절했다. 나는 3박 4일 중에 이틀째 이제는 선택해서 집중해야 할 때, 이때 지금 이틀째 밤에 선택에 집중해야겠다 하고 슈퍼데이트권 미션하고 그 다음날 옥수님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안 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이 있지. 처음에 옥수님은 나를 보면서 귀엽던데요? 아니면 뭐 이 사람은 결국 내 소나기에 있는 나에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의 관상이에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음날 아침에 옥수님의 태도가 바뀐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게 된 중간에는 하나는 나님이 나는 이제 너다, 너로 갈 거다 라고 이 사람에게 불안을 주지 않은 결정을 한 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슈퍼데이트권 따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나님의 그 입과 육체가 따로 노는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다른 부분이 그렇다고 죽어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좀 쉬고 있는, 육체는 쉬고 입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아쉬워 보였나? 이 두 가지가 있었을 거는 같아요. 모르겠어. 슈퍼데이트권에서 난님의 모습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원래 좋았던 사람이 싫어졌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24옥수님은 나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냥 일단 그렇고 그런 그룹, 믿지 못할 그룹, 혹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 이 그룹으로 일단 들어가니까 이게 24옥수님이 가진 굉장히 본인도 되게 힘든 딜레마가 아닐까? 그 중에는 그래도 그러다가 이렇게 정들고 만나고 좋은 사람들 없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끌리게 되는 시점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나 좋아하고 딱 만나고 끝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거야. 24옥수님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 4명도 안 많아요. 거기서 자기 마음에서 이성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3명은 많죠. 그거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이기고, 지금 24옥수님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 3명은 많으니까 줄여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자. 이게 아직은 모르겠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내려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걸 내려놓지는 못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봐봐요. 24옥수님이 처음에 강님한테 갔다가 제거당했고, 김님이 나한테 관심 없고, 윤님 빈틈 안 보여, 한님 빈틈 안 보여. 이렇게 지금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저는 3명은 많습니다, 저는 2명만 알아볼게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거는 같은 2일차 아침에 여러 사람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저는 2명만 알아볼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음날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24옥순이 좀 생각하던 부분이 있었
것 같아요. 다 알아보고 3명 남은 거야. 제거당하고 제거당해서 3명이 된 거지 뭐 거기서 내가 집중해야지 3명 이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24옥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적대적인가? 라고 말하잖아요. 그 적대적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려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지금 보면 다들 날짜가 짜보니까 남자들도 실수를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강님도 23옥순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굳이 안 하려고 하려고 해요. 한님은 그 원리를 알아. 24옥순님하고 가깝거나 뭔가 이 사람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 안 되는 걸 알아. 그게 특히나 11 영숙님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너랑 24옥수님을 알아보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일단 지금 다들 뭐 한님은 한님대로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24옥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죠. 왜냐면 지금 24옥수님이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사람, 24옥수님과 비교당하는 여성들이 뭔가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뭐 한 같은 분도 있는 거고. 나님은 이제는 선택해서 집중해야 할 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40대 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불도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 어쨌건 나님은 나는 집중을 너한테 한다. 나는 몰랐는데 남자들은 은근히 다 알더라. 나는 몰랐는데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나는 몰랐는데 내가 너 진짜 티나게 내가 너 좋아하나 보더라. 내가 그 나님은 내가 너 진짜 많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내가 너 좋아해. 살짝 어필을 하는 건데 옥수님은 거기에 막 큰 의미를 안 두려고 해요. 나를 그냥 2번 선택했으니까 다른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님은 이게 아닌데 그런가? 어쨌건 나는 데이트 다녀오고 오히려 멍학해졌어. 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24옥순 밖에 없었고 확고하게 나는 너다라는 거를 해변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24옥수님 마음속에서 난님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옥수님이 난님 선택하면 잘 될까봐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본체 옥수의 일이야. 본체 옥수님 마음속에 누군가랑 잘 돼서 결과가 돼버리는 것, 이 사람과 예를 들어서 커플이 되는 것 자체는 24옥수님에게는 두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옥수님은 누군가랑 만나고 하면 여러 가지가 결론 나버리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쌓아왔던 어떤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닫히거든요. 자기가 꿈꿔왔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방송을 통한 어떤 도약, 업적 달성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결론이 나고 끝난단 말이야.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막상 만나려고 하면 두려워. 나 좋다는 사람 저는 만날게요 해서 가서 나 좋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 좋다는 사람이 사귀시다 이러면 두려워. 심지어 저 사람이 되게 좋았어. 저 사람이 좋아서 사귀고 싶었어. 이 사람이 사귀시다 하면 두려워. 이 사람이 갑자기 싫어져. 난님은 결국 24옥수님의 마음을 얻기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쉽지 않겠어요. 난님은 기본적으로 허세가 많고 뭐랄까 좀 노련한 밀당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24옥수님은.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건드리지 않고 이 사람이 굉장히 간절하게 만드는 그게 필요할 거는 같아. 또 권하고 한 같은 사람들은 여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24옥순 같은 분을 또 안 만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나에게만 진실한 사람을 찾을 거란 말이야. 나에게 충실한 사람. 24옥순님은 실제로 만나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게 갈 곳이 없어지는 이유일 것 같아요. 여기서 난님이 이거 해변에서 뒷걸음질 치는 거 이건 뭐예요? 왜 갑자기 뮤지컬 하는 사람 같아? 이러면서 웃거든요. 24옥수님이 지금도 보면 진지한 얘기를 제대로 못해.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여기서 그냥 재밌어서 농담을 하는 거는 있지만 너의 생각을 모르겠어. 물론 여기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거나 너무 허세스러웠을 수도 있겠지. 그것도 물론 있어요. 너의 생각을 들려줘. 너의 생각을 모르겠어. 자기의 생각은 감정이잖아. 이걸 드러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때 농담으로 넘어간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자기 진심을 드러내는 거를 불편해하나? 이 사람 마음이 없나? 아니면 진심을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너의 생각이 궁금해. 이런 말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 이런 반응을 보면 옥수님이 난님에게 이성적 호감이 크지 않아진 시점은 슈퍼데이트 이전에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거나 이때 전이거나. 난님은 중심을 잡고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한테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는 말 듣고요. 다시 한번 네 생각을 아직 모르겠어. 옥수님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하니까 강요할 생각 없고 너도 네 맘 가는 대로 해라. 그때는 남자답고 멋있었대. 근데 이성적 호감으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듯 안 될 듯 해야 된다니까. 24옥수님도 스스로도 힘들 거야. 나 좋다는 사람 있으면 나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지네. 이 사람 뭐 조건도 좋고 성도 좋고 다 좋네. 나도 좋아지네. 나를 심지어 좋아까지 해네. 좋다. 가면은 베스트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 좋다고? 그렇구나. 나 좋아하는 그저 그런 그룹이네? 그러면 딴 사람 알아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만 하다고? 안 설렜는데? 옥수님이 좀 안정적인 관계를 물론 많이 맺어보셨겠지만, 그 안정적이고 본인이 두렵지 않은 관계? 그런 거를 좀 맺는 경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없듯이 안 끌리는데도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확실히 안 끌린다고 다음날 확실히 얘기를 하셨군요. 이런 부분들이 옥수님은 윤 빼고 다 뭔가 만나보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안 끌리는 사람은 나 딱 한 명 언급했어. 물론 강님도 언급하긴 했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권님은 그 와중에 26 순자님과 첼로를 또 연주하면서 음악을 듣고 이러고 있군요. 제갈님은 듣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멀리서 그러고 있어. 24 옥수님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각보다 없는 면인 것 같아.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면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굉장히 훌륭한 스펙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사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문제죠. 미스터 권을 위한 세레나데야? 이러면서 왜 이런 모드를 자꾸 보여주지? 26 순자님이 2회차 마지막에 권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쓰거든요. 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할 거는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좀 빌드업인가? 입사 옥수님은 나한테 고백받고 이게 아닌데 이제 중간밖에 안 왔는데 나로 정한다? 누군가로 정하면 24 옥수님은 이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에서는 이야기가 언제 끝나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뿅 하고 끝나잖아.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 이야기는 끝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화 아니면 뭐 동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불안과 불행 빌런들이 활약할 때 재밌기는 해. 인생은 달라요. 행복이나 이런 거를 뭐 동화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곳에서 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많은 갈등 아니면 과한 감정 표현, 연극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삶은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문장에 정말로 긴 세월이 담겨 있죠. 그 안에 진짜가 담겨 있어. 훨씬 더 편하고 차분하고 아니면 더 지루한 그런 것을 얼마나 함께 익숙하게 편안하게 하느냐. 그게 가장 안정적인 거지. 24 옥수님 표현대로 침대 같은 사람 같은 거잖아. 그런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24 옥수님은 지금 나한테 다가왔어. 이 사람이랑 관계가 되면 나의 이야기는 끝나. 책을 덮어야 돼. 그렇게 나와 24 옥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4 옥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안에서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진짜 내가 끌리는 사람 만나고 싶다. 또 하나는 여기서도 24 옥순의 위협을 달성하고 싶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다거나. 그러면 내가 끌리는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끝. 이거는 재미없어. 이 안에서 내가 승부욕을 자극하는 이 사람이 나 좋다고 막 달려드는 실망하거나 무서워했던 그 그룹이 아니고 안정적인 그룹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식어버려. 책을 덮어야 되니까. 아니면 방송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나하고 결정되면 더 없단 말이야. 뭐 둘이서 뭐 데이트 나가고 꽁냥대야 되는데 지금 이수배 옥수님 뭐 그렇게까지 마음도 아니고 지금 바로 마음이 나에 대한 마음은 그 그룹으로 들어오면서 끝나버렸으니까 나에게 고백받고 지금 이수배 옥수님은 이렇게 책을 덮을 수 없다.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사귈 이유가 없어져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내가 실망스러운 일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돼요. 그거를 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일단 나가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나가서 그 뒤로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이수배 옥수님 입장에서는 나로 결정하자니 지금 너무 일러. 그렇게 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가치도 마음속에서 좀 내려갔어. 물론 뒤에서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하면서 아직까지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권이야. 제갈은 지금 나나 제갈은 다 같은 그룹이에요. 나 좋다고 하는 그룹. 안정적이고 편한 그룹. 설레지 않지. 끌리지 않지.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가요. 더 추가 공략을 해야 되는 사람이 24 옥수님에게는 필요하죠. 나하고도 얘기했으면 권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시점이에요. 지금 24 옥수님 입장에서는 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옥수님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긴 하죠. 김님이 1순위라고 했지만 김한테 관계 강하고 데이트하고 와서 걸어오면서 잠깐이에요. 24 옥수님의 어떤 일픽이 존재했을까? 일픽이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거절당하는 게 두렵고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알면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조금 더 하향 지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 24 옥수님도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나와서 딱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간다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은데
기준을 정하고 오면 뭐해.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전 당신이 좋습니다 하는 순간 그냥 어안이벙벙 그룹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어안이벙벙 그룹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러면 24옥수님도 답답한 거야.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여야 되는데 그게 뭐 쉽나. 뭐 어렸을 때야 27영수님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아쉬울 게 없는 소년미가 있으니까 텐션이 유지가 되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들은 안 남아요. 남질 않아. 그렇게 순간순간 텐션을 유지하는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미새밖에 안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말 그대로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밖에 안 남아. 24옥수님은 침대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서요. 그러려면 좋은 기회가 24영수, 뭐 이번에 뭐 제갈리, 뭐 이런 분들이 다 실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할 정도로 외모로 그렇게 봐서 그렇지 이분들 진짜 어디다 내놔도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음악을 앞에서 듣는 실제로 이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악기, 뭐 가수 이런 분들의 뭔가 연주나 이런 노래를 앞에서 들으면 이렇게 방송으로 보는 거랑 진짜 다르더라고요. 마이크나 이런 음향 기기가 없이 그냥 앞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때려 박는 걸 들었을 때는 진짜 공기가 울리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도 지금 순자는 공연을 도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공연을 해본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여야 될지 확실히 알겠지. 권님은 공연을 보는 S석, 오케스트라석 관객이고요. 저렴하게 R석인가요? 좀 저렴한 가격 좌석 산 분들이 있고요. 지금 옥수님은 이 음악을 즐기고 있지 않지.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싶을 거고 그 대상은 권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앞에서 울림이 느껴지는 게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옥수님은 어쩌면 유는 애초에 넘볼 수 없는 상대였고 유는 너무 확실하게 25 옥순 제갈은 지금 넘어왔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못 느끼는 사람. 나는 방금 나한테 고백했으니까 끝났고 권은 그러면 이제 권이 남은 거예요. 권을 얘기하려는데 권은 지금 순자님 굉장히 비싼 그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들어가서 막 지켜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옥수님이 로망으로 가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지원과 그 사람의 재능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빛나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초라하고 짜증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는 잘 안 될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또 잃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사 몰라도 막 어떤 곡인지 알 것 같고 첼로 연주했을 때 장난 아니었대. 귀가 예민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군요. 저기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게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다른 해석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건 첼로 음악 연주를 들으면서 너무 슬퍼졌어. 음악 자체가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면이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몰입해서 여기서 울까봐 핸드폰을 보면서 감정을 추스렸다로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요. 그렇게 이제 방에 들어와서 감정을 쏟아내는데 낯솔, 지복행, 낯솔사계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인생에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왜 옥수님이 여기 나오는 게 힘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기대가 컸기 때문이야. 24기에 나올 때 옥수님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 24기 내가 나는 솔로 나가서 거기서 방송인으로서도 화려한 발돋움,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아니면 뭐 2마리 토끼까지 다 잡는 그런 거를 꿈꾸며 나왔고 그게 됐다고 생각했을 거야. 입사옥수님은 이 방송에 출연해서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거, 방송으로 발돋움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 3가지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났어? 못 만났잖아. 인기를 얻었나? 욕을 얻었지. 그러면 지금 남는 건 방송의 발돋움이 남았는데 지복행 나왔는데 이게 단발성이야. 물론 화려한 2달간의 외출이었지만 몽골에 가서 정말 좋은 캐릭터를 보여줬지만 문제는 그 한 번의 출연으로 어떤 인생을 건다는 거는 과한 일이지. 이게 지금 처음에 24기에서 생각했던 기대 중에 하나 남은 거여서 지복행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4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서 더 기대가 또 이거를 또 기대하고 아까 말했던 이 3가지를 다시 복구하고자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마음대로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24옥수님은 개인적으로는 방송에 나온 거는 결과적으로는 독이 된 것 같아요. 굳이 자신의 어떤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게 드러날 필요가 있었나. 방금 말했던 이 3가지 중에서는 방송을 계속한다밖에 안 남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아. 인기가 있는 거? 이걸 인기라고 말해도 될까? 인기라면 인기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길에 지나가면 나는솔을 본 사람들은 다 알아보긴 할 테니까. 결국 그러면 방송밖에 안 남아. 일반인들이 이 시즌에서 스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가기에는 진짜 손에 꼽아요. 그걸 통해서 뭐 방송으로 발돋움하는 사람이 진짜 나는 솔로, 짝, 스트레인저 전부 다 합쳐가지고 3명도 안 돼. 이게 어쨌건 22옥수님이 꿈꾸는 것만큼 그렇게 어떤 드라마틱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래저래 좀 조급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옥수님이 진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려면 제갈 같은 사람이 좋긴 합니다. 이게 솔로나라에서 순수하게 연인을 만나러 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다가 이분들이 또 다른 프로에서 막 나오고 보면 뭐야 그러면 나는 뭐 지금 우리 결혼합시다를 본 건가? 영표 받은 내 현실이 너무 슬프다. 많이 운 건 아니고 살짝 울컥했다. 여기에서 인터뷰가 시간이 바뀌어요. 24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했는데 24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했다기보다는 24기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남자 출연자들이 호응해주지 않았지. 옥수님이 조금 자기 자존심 같은 거 부리지 않고 약간 자신감도 약간 없는 편이겠지만 지금은 옥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때 24기가 약간 광수 특집이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약 너드틱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었어. 여자 출연자들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선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뭐 영숙님을 대표로 해서 이번에 출연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다들 뭐 각자 도생이지 뭐. 남자 출연자들도 일단 24 옥수님을 추앙하는 사람은 없어. 일단 24기 때 학습이 됐고 또 추앙 재질이 없어. 뭐 굳이 말하자면 추앙 재질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김님 정도가 있는데 그 추앙의 대상이 딴 데로 가버렸네? 순자님으로. 뭐 일단 그나마 추앙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지만 나가리 됐고요. 지금 여자 출연자들도 26 순자님은 성격은 좋지 주변을 뭐 추앙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그냥 그렇단 말이야. 26 순자님은 뭐 성격은 좋지만 뭐 딱히 뭐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거나 막 맞춰주거나 이런 사람 아니란 말이지. 25 순님이 성격이 세면 셌지 주변 챙기지 않아. 23 순자님도 성격이 착하고 온화하지 뭐 그렇지 않고. 아무튼 이번에는 24 옥수님이 10분의 1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10분의 1밖에 안 한 거랑은 좀 다르죠. 물론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못한 부분이 있어. 그래 이번에는 일단 옥순이 절반 깔렸어. 다들 자기가 옥순이야. 일단 옥순이 절반 깔렸고 예체능으로 다들 조금 세게 말해서 공주님으로 자라오신 분들인데 공주님으로 자라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24기 영숙님처럼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본인 이렇게 좀 낮추고 그러겠어? 그때 막 한창 욕 제일 많이 먹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옥수님, 순자님 빼고 그 다음으로 욕 많이 먹었던 사람이 영자님인데 영자님이 욕 먹은 이유는 뭐냐면 영훈님이 말하는데 계속 웃어서야. 물론 그게 굉장히 무례하게 웃긴 했어요. 아무튼 리액션이 좋고 신나는 사람이야.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들 옥수님이고 이러신 분들 사이에서 지금 옥수님이 이 사이에서 공주가 되기는 어렵죠. 뭐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니까 23 옥순이야 체능은 아니지만 오히려 IT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10년간 그쪽 IT에서 개발했으면 고급 기술자란 말이야. 전문가지. 고급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0분의 1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지. 선택과 집중하려고 왔는데 막상 할 만한 사람? 의지를 불태울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옥수님이 누군가에게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옥수님은 겁이 많아. 그게 옥수님의 성격과는 다른데 옥수님은 용감하고 과감한 성격이죠. 겁이 많다는 말이 굉장히 안 어울릴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선택 못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 그 사람들, 내가 끌리는 사람이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이든 선별할 수 있는 사람들 선별해 놓고 내가 봐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단 이 사람들한테는 선 긋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사람한테는 딱 바라보면서 간다. 여러분들이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잠깐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3 옥순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 좋아했구나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은 내가 좋대. 그럼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24 옥순이야. 이 사람 좀 실망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실망하는 사람들 중에 11 영숙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아마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 나도 좀 실망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30-40% 정도 있을 거야. 한이 묻으면 안 된다고 내가 몇 주 전부터 얘기하는 거야. 한은 24 옥수님을 절대 근처에 두지 않는다고. 아예 완전 친구 모드로 간다고. 24 옥수님이 그 원리를 몰라.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내가 한이라면 나는 절대 24 옥수님하고 절대 어떤 이성적인 텐션이 있는 것처럼 절대 보이지 않는다. 물론 24 옥수님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의지를 불태울 사람을 못 본 것 같다. 의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24 옥수님은 이번에 한님의 어떤 전략을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한님이 경험도 많고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막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대화나 이런 걸 보면은 대화 스킬이 좋은 거지 이렇게 대화 맥락이나 이런 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센스가 좋아. 센스가 좋고 솔직한 것처럼 보여. 솔직하면서도 솔직한 것을 확실하게 본인이 솔직하다고 강조해요. 저는 24 옥수님이 드디어 벤치마킹한 사람이 나타났다. 한님을 성별을 바꿔서 벤치마킹 하시면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다
그 안에서 인류가 되겠어요. 거기 안에서 천재들이 있고 천재가 노력하는 천재들이 있을 텐데 하다가 다른 길을 찾고 할 수 있죠. 저도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참 중의적인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이성에 대한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기대치, 아니면 내가 여기서 활약을 해서 여러 인기를 누리고 싶다는 기대치, 뭐 어떤 걸지 모르겠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기대치겠죠. 기대치라는 게 어쨌든 수치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수치와 좀 다른 관점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안정성, 감정적인 안정성, 경제적인 안정성,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내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고, 이제부터라도 목표 의식을, 지금 이게 3일차 아침 아닌가? 이틀차인가? 내려놔야 되는데 짝을 찾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3일차고 나에게 이성적 끌림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짝을 찾는 데 집중하면 누구에게 집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권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권이라면 저는 24옥수님을 알아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24옥수님과 해변을 거닐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걸 보면 결국 받아줄 것 같기도 하고, 24옥수님은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6순자님의 공연이 끝나고 권님은 공연 감상을 잘 한 후 23옥수님과 산책을 갑니다. 권도 슈대 쓸 사람이 없죠. 23옥순에게 쓰고 싶겠지. 거절을 당한 상황이니까 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26순자는 나한테 써줬으니까 거기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원래는 받아주지 않을 사람이었으면 해변까지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다 보면 또 다른 단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권님 입장에서 24옥수님에게 쓰면 평판이 나빠지는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권님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권님은 슈퍼데이트권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될 만한 사람한테 쓰고 싶을 거예요. 권님도 이게 상당히 계산적인 분이다 보니까 이걸 날리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써서 그 사람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권님 입장에서는 24옥순에게 외적으로 끌렸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신발 냄새 맡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웠어. 굳이 뭐 안 해도 될 뭐 바지빵꾸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사람은 좀 부담스럽게 털털하다라고 해서 아니다 선택한 게 23옥순인데 23옥순한테는 거절당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으로 26순자인데 또 26순자는 나한테 썼고, 또 그렇다고 26순자님이랑 권이랑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공연을 마쳤으니까 짐을 싸들고 가고, 다들 심각한데 이거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닌데 공연이 끝나고 걔를 주섬주섬 챙겨서 돌아가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기업 강의나 이런 걸 가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좀 공허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 다음으로 이제 4개 데이트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가 이혼율을 가장 직관적으로 영향이 있는 요인이라고 해요. 대학교 때 오래 달리기를 시켜서 가장 오래 뛴 사람이 이혼할 확률이 적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먼 거리를 더 빨리 들어온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오래 달리기에서 그거에 부합한 사람은, 가장 오래 달린 사람은 누구냐면 제갈님하고 김님이에요. 김님은 결혼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 이혼할 확률이 적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한은 잘 뛰는 거고, 김님은 체력이 안 되는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어. 이건 정신력이거든. 제갈은 기본적으로 정신력, 체력 다 좋은 것 같아요. 김하고 제갈이 저는 오래 달리기를 통해서만 판단한다면 가장 좋은 사람들 같아요. 김님은 여러모로 다시 봤어요. 이날 자기만의 싸움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나름의 철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물한 현자 같은 느낌이야. 제작진이 10바퀴를 할까 100바퀴를 할까 아주 그냥 지들이 뛰는 거 아니라고 뛰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지들이 뛰는 거 아니라고 100바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건 어쨌건 속도전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유리한데, 결과적으로는 운동하는 사람이 이겼지만, 아까 내가 말했던 게 옥스포드에서 한 실험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지구력을 실험했는데 그게 이 사람이 어떤 연애 성향이나 이런 거랑은 연관이 안 됐어요. 추적 조사를 몇 년 후에 이렇게 추적하면서 해봤더니 이혼율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 영향이 있는 거야. 몇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거죠. 세계 전환점이 생겼고, 김윤, 이 두 분은 운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취미도 운동이 아니신 분들이니까, 윤님 같은 경우는 엑셀 만들기가 취미고 와인 마시기가 취미인데 운동이 몸에 없죠. 초반에는 제갈하고 한이 앞서갔는데, 이때 제갈님이 정신력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느낀 게, 이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조금 돌아요. 이때 두 번째 반환점으로 안 가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한님은 그냥 갔단 말이에요. 한참 잘못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갔어. 그래도 제갈님은 그 길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딱히 그닥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 10바퀴가 넘고 나서 다시 선두를 차지해요.
보면은 여기서 뭐 10바퀴쯤 되니까 다들 걷거든요. 나님 보면 뭐 강이랑 비슷해. 멀리 던지기도 강보다 지금 못하고 지금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미식축구 그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봤나? 제갈님 이렇게 진짜 밤새 말 그대로 오밤중에 달려가지고 얻은 슈퍼데이트권을 제갈님이 여기서 뭐 누구한테 쓴들 의미가 있었겠나 싶기도 해요. 이번 기수에는 좋은 모습 남기고 넓은 바다로 나가셔야죠. 나님은 항상 입이 살아있죠. 대단합니다. 그렇게 던지면 안 돼. 뭐 누가 보면 코치인 줄? 제갈님은 24기 방송은 못 보셨다고 했었어요. 제갈님은 16바퀴째 뛰고 있다고 사람들이 세주고 있고요. 25옥수님이 센 면이 있어서 그렇지 확실히 사람이 좀 스마트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25옥수님이 말하는 게 맞거든요.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도 걷지 않고 뛰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 이 말이 맞거든. 그렇지만 김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데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 아니 그 말은 맞는데 왜 눈길은 안 주냐고. 지금 한도 열심히 했고 제갈, 한, 김. 일단 제갈하고 김이 오래 달리기 멋있었고 한님도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님은 확실히 말을 좀 줄여야 돼. 말을 줄이고 정신승리 같은 그런 식의 멘트들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런 게 너무 애 같아 보이고 본인이 가진 어떤 철학과 성실함을 너무 무색하게 해버려. 이런 부분들이 좀 김님을 없어 보이게 만든다. 그래도 자신이 없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한 번도 걷지 않았고 이거는 진짜 좋은 속성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로서 가장 필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지구력, 인내심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인내심, 지구력, 생활력, 무던함, 적당한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이란 웃겨야 되는 건 아니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지. 그런 것들. 방금 내가 말한 거는 결정사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만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체력의 공백이 만드는 저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고 해도 어쩌면 그것이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 말은 맞아요. 이거를 본인 입으로 하는 게 좀. 김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줬어. 이 말이 좀 깎아먹었어. 권은 지금 몸만 봐도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 김은 한 번도 걷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지구력이지, 인내심이지. 조금 담백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생각은 모르겠고 힘들면 23순자 생각하면서 뛰었습니다. 뭐라고 못하겠다. 진짜 뭐라고 못하겠어. 김님이 말이 많고 저런 포장이 그렇지 실속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지금 김님이 이렇게 돌아갈 때 순자님은 김님을 보지 않았어. 다들 김님 말고 서로 얘기하고 아무도 김님을 안 보는 장면이 이어져가지고 지금 흐르는 건 눈물인가 누운물인가. 여기 보면 나, 윤 이런 분들은 이제 걷고 있죠. 그래도 한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뛰다 걷다 하고 있고 권한은 사계데이트권 이렇게 어렵게 땄네요. 간절했대. 그 간절한 걸 지금 24옥수님에게 쓰기 위해서 간절했던 거죠. 이제 제갈님 입장에서는 중간에 뭐 23옥수님에게 갔다가 거절당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조급한 상황일 수 있겠지. 달리기의 지구력이 삶의 지구력과 연관성이 있을 확률이 높다. 라고는 연구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어쨌건 간절하고 사계 데이트를 내가 따서 데이트를 해보자. 지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김, 한 이런 사람들이겠죠. 제갈 다음에 김이겠지. 제갈님은 여기서 자기가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따면 더 매력이 어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 여자들 분들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더 안 힘든 척 뛰고 그렇게 했고 그게 남자니까 상당히 고전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죠. 뭔가 이런 분들이 장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저런 것이 또 멋있게 느껴질 수 있고 그렇게 이번에는 여자들이 피하고 남자들이 공을 던지는 피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단순하게 공을 맞을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하는 26순자. 저쪽에서 일부러 안 맞히겠지. 나는 안 맞힐 거라는 이 근자감이 있는 24옥수님. 받아도 되잖아요. 누가 했어. 저게 물론 받으시는 분이 있지만 저게 받기가 쉽나. 나님이 던진 공에 이제 26순자님이 머리를 맞고 여기서 뭐 나님이 굉장히 또 센 척을 하시고 나는 남들과 달라. 특별히 뭐 여자라고 안 봐줘. 뭐 이런 모드인데 막상 그렇게 또 센 행동은 못하고 이 나님이 말만 세지 또 센 사람이 아니야 보면. 보여지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개성 넘치는 사람은 아니지. 그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머리로 던지는 것보다는 발을 맞추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일단 어디로 오는지 보기도 힘들고 밑을 향해서 던지면 뭐 그 사람이 피해도 다른 사람이 맞기도 쉽고 이게 뭐 틀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나님이 또 허세를 부르죠. 내가 다 탈락시켜버리게 막 해서 광기를 보이지만 뭐 정작 그렇게 그닥 광기는 아니었어. 24옥순만 남기고 다 탈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만약 여기서 난님이 24옥순만 남기고 다 탈락시켰잖아요? 죽서서 개줘. 지금 24옥순님이 난님한테 쓸 리가 없죠. 왜냐면 24옥순님 입장에서는 난님은 이제는 됐어. 난님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졌어요. 24옥순이 가장 진하게 묻어버렸기 때문에 난님은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옥순 입장에서는 굳이 난님에게 슈퍼데이트를 안 써도 돼. 24옥순하고 데이트 나가야 되는데 대화 던지기도 실패하고 뭐 못 나가게 됐으니까 24옥순이 사기 데이트 꽂다면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난님은 아니에요. 난님이랑 나갈 이유가 없어. 지금 이성적인 끌림도 없고 지금 하루를 알차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 난님은 어쨌건 확보된 한 표인데 이게 지지층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이런 거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다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이러면서.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었죠. 순해보네요. 순해보야. 그렇게 제갈님은 자기가 직접 바로 때리기 미안해서 넘깁니다. 머리를 맞추라고 하는데 그닥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난님 허세 허당 허라인이야. 입사옥수는 공격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아니어서 오래 버티긴 했는데 죽이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아닌 사람 중에는 난님밖에 없지 않았나? 제갈님은 딱히 뭐 아무도 안 죽이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제갈님은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 성격이 그런 것 같아. 난님은 확실히 안 죽이고 싶어 했던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뭐 딱히 모르겠는데 최후의 2인까지 살아남았어야 했는데 아쉽지 않아요? 그래도 데이트 신청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도 24옥수님이 자신감이 있어야 또 재밌으니까요. 그렇게 공교롭게도 머리통을 맞았던 26순자님이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5명이서 슈퍼데이팅을 땄습니다. 25옥수님의 기억력, 제갈님의 지구력, 11영숙의 힘, 권의 힘, 26순자의 불쌍함 이런 걸로 각자 자기가 가진 무기를 통해서 다 슈퍼데이트권을 땄군요. 그렇게 슈퍼데이트권이 나눠졌고 방으로 돌아온 세 여자. 여기서 또 이게 24옥수님이 이미지 깎아먹는 거 또 했지.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권 같은 캐릭터는 보통 이런 분들은 약간 리더는 아니고 약간 그 힘캐. 판타스틱 4에서는 그 바위인간 같은 그런 느낌. 리더는 아니고 여기서 리더는 제갈 아니면 11영수 약간 이 둘 중에 한 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만능형 11영숙.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진짜 이번에 다들 캐릭터성 확실하다. 24옥수님이 너무 바닥을 드러낸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때 누구를 대상으로 그랬었냐면 24옥수님이 긁힐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광수였죠. 광수를 대상으로 이런 맥락의 분들이 있어서 광수가 묻힌 부분도 있어. 묻히는 안 보이게 긁겠다는 아니라 매장된 그런 장면이 있었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너무 안에만 있었나? 남자들이 고민하다가 자기 스타일대로 23옥순한테 다 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11영숙이나 23순자님은 23옥수님한테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 24옥수님은 확실히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어. 이 부분에 대해서. 11영숙님은 뭐 자기 스타일대로 갔다. 11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23옥순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한이 간 게 아쉽겠지. 23순자님은 23옥수님이 선택을 안 해. 여기서 또 약간 이게 잘못된 정보긴 했어요. 왜 같은 23기끼리인데 같은 방을 안 썼지? 두 사람은 그닥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방이 처음에 둘둘 쪼개지다 보니까 둘이 그냥 같은 데를 들어갈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어장관리 하는 거예요? 라고 어장관리가 들어온 거는 24옥수님이 시작을 해버렸어. 굳이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갈 필요 없거든요. 지금 나는 솔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수들이 흘러왔지만 23옥수님만큼 어장관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몇 없어요. 최소한 뭐 2명, 3명 이렇게 다대일 데이트를 한 사람 중에 가장 제대로 철벽을 친 사람이에요. 역대급 철벽이야. 거기에 썸네일 제목이 거절의 정석이야. 거절의 정석으로 23옥수님의 거절 장면을 해놨죠. 완전 그 거절한다면 23옥순처럼이야. 그렇게 안 보여. 지금 그거를 눈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24옥수님은 이 사람이 어장관리를 하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게. 왜냐면 24기 때 본인이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람은 다 자기 행동 안에서 타인을 바라보게 돼 있죠. 여기서 그냥 바로 어장관리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 책 보면 알지. 여기서도 뭐 아니야 어장관리 아니고 거절했어요. 아니, 거절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 거절했는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잖아. 그게 어장이지. 말해서 다 알아들었는데 야, 알아듣긴 뭐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 왜 나한테 안 와? 왜 나한테 안 와? 거절 안 했잖아. 그 사람들이 거절 알아듣게 거절해야지.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좋은 사람이야 뭐 그렇겠구만.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뭐 어떡하겠어.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서로 있는 건 사실이니까. 11영숙은 여기에서 이 세 분 다 방이 달라서 23옥수님이 2명으로 좁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23옥수님이 그거를 막 와서 얘기하고 그러지 못했어. 지금 일단 여러 남자들
과 데이트를 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정보가 교환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23옥수님 방에서조차 그 정보가 이제서야 공유되고 있다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끼리 그냥 상상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일단 이해해요. 정보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상상으로 퍼즐, 많이 빈 퍼즐들을 맞출 수밖에 없기는 해. 11영숙님은 남자들의 새로운 매력이 계속 나타나서 어장까지는 아니고 새로운 매력이 계속 나타나니까 선택을 못하고 망설일 수 있겠지라고 11영숙은 그래도 이해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 수 있겠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해도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게 지금 24옥수님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 속으로 어장갈리네 에이 해도 내가 어장갈리네 에이 하는 순간 내 체면이 깎이는 거야 실은. 제발 나한테도 그 매력을 보여주면 안 돼? 24옥수는 나는 그 매력을 못 봤는데 지금 본인이 표를 못 받은 것 때문에 좀 많이 긁혀 있어. 마음이 좀 상해 있고 23순위에도 결정을 못 하겠대요. 이게 상당히 예전 정보지. 지금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 24옥수님이 23옥순한테 가고 싶은 남자가 누군데요? 지금 23옥순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오늘 갔던 사람들 다? 24옥수는 지금 23옥순을 경쟁자로 이기고 있잖아요. 나는 5대1의 여자, 너는 4대1의 여자. 내가 이기고 있었지만 내 업적이 더 탁월하지만 지금 꺾어야 될 상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정보가 얼마나 그게 안 되냐면 미스터 김 빼고 전부. 그렇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지는 않아. 김도 아니고 윤도 아니고 지금 나도 아니야. 김나윤이 아니네? 제갈도 아니지. 그것도 23옥수님이 다 정확히 명확히 정리해줘서. 권도 정확히 정리했어. 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다른 데 갈 곳이 없으니까 더 시도를 해보고 있을 뿐이지. 24옥수님은 어때요? 권 하는 거 봐. 거봐. 정리했겠어? 어장. 권한테 얘기해줄 거면 제대로 얘기해줘야지. 지금 계속 저렇게 남기면 저게 어장이지. 명확히 왜 얘기 안 해? 강한테나 권한테나 지금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정확히 얘기했죠. 2번이나 얘기했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이겠죠. 미스터 유는 23옥순 아니고 25옥순. 순자님도 지금 잘 몰라. 그들 빼고 다. 24옥순님은 나는 다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 이게 이제 농담이지. 농담도 섞여 있지만 그러길 바랬던 마음, 그럴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님이 나를 이렇게 멀리할 때도 이 사람이 수줍어서 이러나? 강님이 거기서 치마가 더 잘 어울리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도 수줍어서 그러나? 그렇게 오해를 했었죠. 김님이 큐티 섹시 큐티 뭘 할 때도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겠지. 김님같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은 그냥 나를 선택할 테니까 일단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단둘이 해서 오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24기랑 많이 변했어요. 지금 당장 경쟁자들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 24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옥수님이 낯솔사기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17기 때 출연자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정하고 뭐라고 그럴까 희생적이었어. 17기의 출연자들은 남녀가 전부 다 희생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배려심 많고. 23순자님은 이번에 23옥순이 진짜 열심히 했어. 23순자님은 나름 이거를 칭찬의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우리 옥순이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하니까 되네. 24옥순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좀 다르지. 같은 문장인데 다른 느낌? 11영숙님도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24옥순님은 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뭘 열심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해명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아까도 미스터 한 뛰니까 막 고생한다고 했고 특히 24옥순이 볼 때는 제발아 지한테 온 4명의 남자 말고 1명을 지금 추가로 공략하네? 로 보일 거야. 24옥수님 관점에서는 자기한테 온 4명에다가 한까지 하면 5명. 야, 얘 봐라. 5명 확보하려고 지금 저렇게 자기한테 온 4명에다가 플러스 1을 만드네? 야, 5명 만들려고? 지금 내 아성에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23옥수님은 자기한테 왔던 사람들 전부 다 거절해줬어. 강만 남기고. 강한테도 나는 강과 한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거는 한이 먼저 요구를 했어. 신발 닦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24옥수님이 지금 너무 자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세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이게 23옥수님의 착각일 수는 있겠지만 한님이 슈퍼데이트권을 땄을 땐 23옥순에게 쓸 가능성이 높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나한테 쓰려고 그랬구나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기는 했지. 진짜 힘들었겠다 라고 위로를 하고. 근데 이게 24옥순님 관점에서만 보면 저게 내가 24기 때 썼던 전략이랑 지금 똑같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온 사람들은 일단 단도리 해놓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쟤만 더 추가로 공략하면 완성된 풀. 이제 한님은 아쉬워.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죠. 한님이 따면 23옥순에게 쓸 거였다는 걸.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는 게 중요한 거였지. 그렇게 한님은 굉장히 아쉬워하죠. 여기서 이제 얘기가 다들 애교에 약한 것 같아. 24목수는 굉장히 노력하고 애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굳이 지금 애교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하면 뭐 굳이 따지자면 목수님이면 모르겠는데 24목수님? 24목수님이 애교를 부렸다라고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애교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뭐 많이 쳐주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자연스럽거든. 24옥수님은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 그런 타입이 아니라는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24옥수님이 생각하는 애교에 약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야.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잘못된 이유를 찾고 있잖아. 23옥수님의 인기 비결은 자연스럽고 진실성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도 생활력, 능력, 이 사람의 어떤 무던함, 적당한 유머 감각, 자기 관리하고 있는 거.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본인 표현대로 사진까지 나왔었으니까 괜찮은 가정 환경. 뭐 지금 따져봐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분들 다 좋은 분들이지만 24옥수님은 경쟁자의 지금 정보 취득을 위해서 23옥수 애교 많아? 11영숙님은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데 귀엽고 애교 많은 것 같기는 해. 24옥수는 지금 이분들을 통해서 경쟁자의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얻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경쟁도 아닐 뿐더러. 영숙님이 뭐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데 미스터 나는 나한테 자기는 3명밖에 없었다. 뭐 3명까지 있었다고? 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23순자님은 잘 모르니까 나도 23옥수님. 네, 한 명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오늘 이순이한테 간 거래요. 23순자님이 이순이한테 간 거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24옥수님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11영수님이 바로 그러면 24옥수님만 남은가 보다. 이순이한테 간 거라고? 그래서 여기 있을 때가 아니네. 그 말이 진짜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거짓말인가? 그 의심을 해. 24옥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미스터 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신뢰를 하죠. 그러니까 23순자님도 가서 나랑 빨리 얘기해봐라. 수님은 지금 여러모로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 왜냐면 지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거든. 왜냐면 나라는 그 사람의 고백을 받은 후로는 그 사람의 매력도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지. 나님은 지금 미스터 제갈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권은 아니지. 제갈이 흔든다고 해서 24옥수는 넘어가지 않아요. 남자는 알잖아. 그래? 지금 권이나 나보다 제갈이 메리트가 훨씬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격적으로도. 지금 권님이 자신을 많이 안 드러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위화감이 있긴 한데, 나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이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고정값이 됐으니까. 굳이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고정된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나는 여기서 끝이니까. 옥수님은 그걸 바라지 않죠. 방송적으로 바라지도 않고 누군가와 이렇게 결정되는 그 관계가 됐을 때 나를 온전히 다 드러내야 되는 관계를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제갈한테 관심 없으니까 권이 제대로 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권님이 뭐 굉장히 제대로 보냐 또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만약 23옥순이랑 권이었다면 24옥순 같은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니까. 나는 그건 모르는 거지. 나는 뭐 나이를 먹긴 먹었다는데 그래, 겸손해져야죠. 그때 나가 찾아와서 다시 한번 24옥순을 불러냅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조급해졌어? 아까 찾고 두 번째 찾은 거니까. 내가 슈퍼데이트권 못 땄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4옥수님은 지금 오해가 쌓인 건 아니지만 이 사람도 지금 23옥순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23옥순 견제돼 죽겠는데 23옥순의 위협 달성에 한몫 거들어준 사람이니까 속으로 좀 미운 마음이 있겠지. 아까 물론 잘못된 정보였지만 이 사람도 나한테 1순위라고, 저기 가서도 1순위라고 그러고 2순위 선택이라고 하고 저 사람한테 그 말 안 하고 나한테만 그 말 했고, 설마 그러나? 왜냐면 24옥수님이 24기 때 그렇게 했거든. 그때 영수님에게도 영훈님에게도 다 똑같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혼을 암시하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연애를 암시하는 그런 식의 환상을 심어주는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나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데이트 갔다 와서도 기분이 안 좋았다? 데이트는 이제 시간이 아까웠대. 데이트로 날린 내 기회가 아까웠어요. 이게 될 사람을 빨리빨리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좀 과신했던 것 같아요. 갔다 와서도 첼로 연주 들으니까 좀 가라앉았다. 나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냐. 옥수님이 난 너무 방에만 있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아까도 계속 밖에 있었잖아요. 밖에서 첼로 음악 듣다가 들어가서 그러지 않았나? 근데 24기 때 방송 나오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24기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사계 자체가 낯설 본방에 비해서 파급력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이제 하도 욕을 먹어서 좀 움츠러든다.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하나? 너랑 데이트했으면 더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드네. 사계 데이트권 따고 싶었는데 뭐 못 땄죠? 제갈과 권.
그렇게 이제 둘이 땄나요? 옥수님은 이제 복잡하죠. 나님, 옥수님 입장에서는 나님과 시간은 아깝고 오히려 지금 방금 슈퍼데이트 딴 제갈과 권 이 두 사람이 나한테 쓰길 바라는데 제갈님은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23 옥수님 방입니다. 23 옥수님 방에서는 26 순자님이 슈퍼데이트권 있나? 네, 선택받겠지. 최고 인기녀 하면서 23 옥수님은 선택받겠지. 비법이 뭐예요? 뭐 그냥 열심히 근데 뭐 진짜 열심히 하긴 하더라 라고 25 옥수님이 25 옥수님은 이번에 낯솔 사기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긴 하더라. 이게 뭔가 묘하게 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 전형적인 엘리트 의식이 있고 공감 능력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순자님은 뭐 줄어들긴 했어요? 2명을 한다고 했잖아. 옥수님은 2명으로 줄였는데 오늘 미스터건이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미스터건 배제한다고 했었잖아요. 26 순자는 그런 말들을 다 고지고 때려 듣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성향이에요. 26 순자님은 그냥 좋대 그냥 단순하게 본단 말이지. 저런 말을 듣고도 권한테 가서 데이트 신청해요. 23 옥수님도 다 사실대로 말하고 26 순자님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대화가 편하죠. 순자님이 그냥 3명으로 늘어났어? 뭐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래도 2명이기는 하지. 순자님이 오케이 권이 너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는 거절을 했다 이거지? 그래 좋아 그럼 나는 권한테 써야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권한테 거절을 했음에도 나한테 했다. 26 순자님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약간 25 옥수님은 저런 부분들이 잘난 척하나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기서도 24 옥수님 이거를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는 이제 옥수님이 이따가 놀러 올게요 심심하면. 잘 거예요? 나님 자는 거 확인하고 안 잘 거야 라고는 하지만 일단 들여보내고 문 닫고 뛰어가요. 그러면 옥수님은 나님하고의 시간이 지금 아까웠던 거야. 빨리 일단 나님은 킵했으니까 됐고 빨리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 돼. 그게 지금 그래도 권이야. 처음에 고기를 구울 때 내가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옥수님 입장에서는 잡힐 뻔하다가 놓친 사람이 권이야. 더 커 보여. 26 순자의 사기 데이트권을 확인하는 게 26 순자가 아까 이렇게 첼로 연주하면서 권님에게 공연을 했던 걸 봤기 때문에 정말 목적지향적이군요. 그렇게 남자들의 방을 그냥 들어와요. 본인이 데이트권 쓸 사람만 불러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갈님이 쓰게 되고 여러모로 민망하고 나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본인이 데이트 쓸 사람을 불러내서 얘기하면 될걸. 그 사람들이 나한테 쓰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 너무나 과한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또 문제라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4 옥수님이 여기에 합류해버렸고 여기에 합류할 게 아니었는데 지금 마침 어쨌건 슈퍼데이트권 남은 사람들이 2사람이 여기에 있었네요. 남자분들 2사람은 제갈도 권도 아직 안 쓴 상태. 권은 포기 2번 거절을 당하면서 그만큼 좋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고 나에게 그만큼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누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간단하게 데이트할래요? 얘기할 거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 데이트할래요?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24 옥수님이 호감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쓸래요라고. 권님이 여기서 24 옥순하고 슈퍼데이트를 해버리는 순간 권님이 최종 선택까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훨씬 더 험난한 길이 시작되기는 하겠죠. 권님이 그걸 모를까? 권은 뭐 그런 사람 없으면 안 쓰려고 여기서 잘 됐다 싶겠지. 24 옥수님은 아까 첼로 연주할 때부터 뒤에서 했었거든요. 권과의 시간을. 그래서 옥수님은 제갈님 데이트 신청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갈님한테 데이트 신권 썼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갈님은 너한테 쓰려고 이러면서 여기서 슈퍼데이트 하나 받죠.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제갈님의 슈퍼데이트 신청인데 제갈님은 그 전에도 쓰겠다고 했었잖아. 그때 순자님이 미스터 권을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순자님이 마치 권님은 내 슈퍼데이트권을 누구한테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순자님이 와서 내일 쓴다고요 하고 그냥 슈퍼데이트권 던지고 가거든요. 쓴다. 권님 입장에서는 순자님이 여러모로 다르게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간 보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막 적극적으로 표현은 못해도 되게 멋있는 구석이 있네. 여기서 뭐 간 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나 선택할 기회 있을 때 나한테 했고 슈퍼데이트도 나한테 했고 그 사이사이에 말은 못하고 그러지만 이 사람 되게 나에 대해서 마음이 진솔하구나 라고 되게 좋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권은 당신도 땄군요. 순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게 됐고 몇 시에 나갈지는 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기선 권님이 슈퍼데이트권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는 맞추겠다 라는 의미로 뭐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맞아. 진짜 여기 나오는 이 씬을 보면 다들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봐.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그냥 명확히 보이죠.
그렇게 슈퍼데이트권을 쓰고요.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이제 옥수님은 지금 제갈님 슈퍼데이트권 받았으니까 제갈님하고 시간 더 보낼 필요 없어요. 지금 옥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갈 게 아니고 일단은 선택지를 넓혀놓는다가 옥수님의 전략이잖아요. 단지 업적의 달성만이 아니고 선택지를 넓혀놓고 그 다음에 알아보면서 한 명 한 명 선택한다. 많이 양보해도 어쨌든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갈님과의 시간은 됐어. 이제는 권의 슈퍼데이트권을 따야 돼. 그래야 나가서 데이트를 하나라도 더 할 거 아니에요. 권이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권을 붙잡고 슈퍼데이트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가자마자 지금 급해. 그래서 데이트권 저한테 써줘요. 저한테 써요. 안 썼으면. 두둥. 이럴 거면 뭐하러 나와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나왔나? 그렇게 셋 다 당황하는 상황이 됐죠. 권은 뭔 소리야. 실은 이건 정확한 거절이긴 했죠. 마침 1순위한테 거절당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나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자기를 알아볼 사람에게 쓰겠다라고 했었으니까 진짜 타이밍이 너무 그렇게 잘 맞아서 그렇게 데이트권 내가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그 데이트를 이제 신청을 하는데, 판을 흔드는 퀸 오브 퀸, 그때 24기 때 소개 멘트였군요. 이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옥수님이 권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자기한테 쓰라고 하고, 권님은 왜 쓰라는 거예요? 표현을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또 산책까지 이뤄지고 하면 또 산책까지 했는데 거절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호감 대상에 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미스터 권이 1순위한테 늦은 것처럼 저도 늦은 거예요. 우리가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권님은 지금 24옥순이랑 데이트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 24옥수는 간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요하게 설득하면서 지금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제갈님은 이 얘기를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좀 당황하는 거지. 만약 옥수님이 그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매달릴 때 한님은 끝까지 거절할 것 같아. 난님이 만약 옥수님이 아니어도 난님이라면 할 것 같고, 김님도 수락할 것 같고, 김나 윤이 갈 데가 없다는 걸 가정하면 윤도 쓸 것 같고, 김나윤 제갈은 갈 데가 없다는 걸 가정하에 쉽게 매달리면 쓸 것 같아. 임신 가능해요. 여기서 뭐 제갈님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나?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 맥락상으로 그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권님과 26순자님의 또 데이트가 이어지고요. 권님이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인데 굳이 그러면 이 데이트를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거절할 이유는 있지, 실은. 순자님에게 조금이라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24옥순의 제안 거절해야죠.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 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